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영어의 수아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서 두 가지의 영상을 통해서 which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which,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였나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던 존재였죠. 선생님도 여러분들 이제 학생 때나 영어를 공부할 때 이 which가 너무 쌤을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위치에 대한 그림이 원체 복잡한 그림이다 보니까 본 영상 두 개를 제외하고도 오늘 복습 영상으로 한 번 더 위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죠. 자, 먼저 이 위치가 굉장히 뭔가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 위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림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바로 한정성의 그림이었죠. 한정성의 그림. 이 위치라는 녀석은 뭔가를 한정해주는 느낌의 그림이다 라는 이야기를 쌤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문으로 봤을 때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What is your favorite food?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라고 와수로 물어봤을 때는요, 얘는요 한정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한국의 떡볶이를 얘기해도 되고, 뭐 미국의 피자를 얘기해도 되고, 이탈리아의 스파게티라든지 아니면 뭐 저쪽 태국의 똠양꿍 같은 걸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질문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 which라는 녀석은 한정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중에 가장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정도의 의미가 돼서 우리가 뷔페 식당 같은 데를 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라는 질문에는 요 which가 적합하다는 거죠. 만약 그 식당에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떡볶이가 없다면 우리는 요 질문에는 떡볶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떡볶이를 좋아하더라도 한정되어 있는 음식 사이에는 떡볶이가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위치, 한정성의 그림을 가진 위치를 우리가 이제껏 어떻게 만나봐 왔는지 배웠던 그림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위치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명사 다음에 위치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명사 다음에 위치가 나오고 뒤에 또 다른 명사 동사가 나오나, 이 두 가지 그림이었는데요. 이 두 그림을 우리 호수영어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로 묶어서 이 위치 뒤에 뭐가 나오는지 간에 이 위치 뒤에 나오는 그림이 앞에 있는 뭔가 명사들을 한정 지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요 명사와 동사의 단어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앞에 녹색깔 명사에는 짜장면을 한번 넣어봤고, 뒤에 동사에는 만들다 라는 동사,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명사에는 수아쌤이라는 명사 넣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위의 그림으로 보면 짜장면은 짜장면인데 어떤 짜장면이냐면 만드는 짜장면. 그 짜장면이 만든다고요. 선생님, 뭘 짜장면이 만들 수 있어요? 짜장면은 뭐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뭘 만들 수 없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어때요? 수아쌤을 행복하게 만든다. 저는 짜장면 먹으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짜장면은 짜장면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수아쌤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한정성을 가진 짜장면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래 그림으로 넘어가 보면 세상에 수도 없이 많고 많은 짜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수아쌤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수아쌤이 만든 짜장면이 바로 이 짜장면이구나 라는 한정성을 줄 때 이 which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 호수영어도 이 코로나가 좀 나아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모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음식 같은 걸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종종 하는데요.
짜장면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떡볶이는 조금 하는데 짜장면 워낙 어려운 음식이라서. 어쨌든 수도 없이 많은 짜장면들 중에 수아쌤이 만든 짜장면이라고 한정 지어준다라는 그림을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뭐가 오던지 간에 위치는 어떤 그림이다? 한정이다. 이렇게 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정의 위치를 봤다면 이 녀석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어의 그림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야, 보려니까 벌써 또 막막한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막상 턱 글이 주어지면요, 보기 막막해요. 근데 얘를 잘 쪼개고 분해하고 이곳에 있는 단어들을 조합할 때 이게 어떤 글이구나가 파악이 되는 거죠. 자, 글을 위한 첫 단계는 위치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먼저 조금 봐줘야 된다. 단어를.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준별 등급별로 단어들을 조금 나눠 봤는데요. 자, 우리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은요, 요 단어들 4개의 단어들 정도 한번 봐줍시다. shine이라는 단어, 비추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우리가 뭐 sunshine, 햇빛이 비춘다 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하는데요, 그때 비추다죠. 뭐 과거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미스터 선샤인의 샤인도 이 샤인입니다. 자, 그리고 bring 하면요, 가져다 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가방 좀 가져다 주실래요? 할 때 영어로는 bring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contain, 포함하다, 함유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컨테이너선 알죠?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가 뭡니까? 어떤 물건을 탁 담아두는 용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컨테이너 혹은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즉, 이 contain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온 동사인데 어떤 걸 포함하고 함유하고 담고 있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어인 mood는요, 우리 한국말처럼 되게 많이 써요. 저 사람 참 무드 있어, 저 사람은 참 무드 없어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바로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단어를 알아준다면 우리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오늘 좋은 단어들 많이 알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2, 3등급 친구들은 조금 더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directly 하면 어이구 여기 오타가 났네요. 직접적으로죠. 직접적으로. 이런 오타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직접적으로 라는 뜻이어서 우리가 직접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킥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라는 다이렉트라는 의미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뭔가 뻔한 것들, 뭔가 변하지 않는 뻔한 것들을 전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typically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chemical이라는 단어, 실제로 우리가 마치 한국말처럼 이 화장품에는 케미컬 함량이 높습니다,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의 chemical, 한번 화학의 화학물질이라는 뜻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등급 내지는 그 이상을 도전하는 친구들은 wavelength, 이게 파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appreciate는 인정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인정하다, 감사하다는 너무 뜻이 먼 거 아닌가요? 자, 요런 단어들은 우리 또 호수영어의 다른 컨텐츠들, 이 난해한 단어들을 풀어주는 선생님의 컨텐츠에서 과연 왜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상반된 뜻을 갖게 됐는지 그림으로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단어를 나눠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 4등급 친구들은 마치 불이 이렇게 방이 있는데 전등이 꺼진 어두컴컴한 방을 들어간 느낌일 거예요. 뭔가 이제 조금 적응되면 포일락 말락 하기는 하는데 완전히 물건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요 단어까지도 조금 외워주면 이런 어두컴컴한 방에 우리 G.O.D의 선생님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촛불 하나를 이렇게 탁 킨 겁니다. 촛불 하나.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잘 보이게 되겠죠. 그래도 조금씩 물건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래 어려운 단어들까지 보면 어떨까요? 자, 이건요, 이 위에다가 완전히 대형 LED 막 전등을 막 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안 보이는 게 없어. 거의 대낮이야. 지금 선생님이
좀 약간 해가 진 시간인데 선생님 앞에도 조명, 막 옆에도 조명, 다 조명이거든요. 막 대낮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명을 완전하게 켜놓은 것처럼 글이 완전히 맑고 명확하게 보이는 효과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어두워 보일지라도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업에 촛불 하나 힘들고 지칠 때 선생님에게 기대시키길 바라요. 이렇게 촛불 하나 건네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촛불 하나를 위해서 한번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울 글은요, 총 7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스텝 1, 레벨 1에서 했던 것처럼 다 잘라놨거든요. 과연 이 가운데 which는 몇 개나 숨어 있을지 한번 일시정지하고 찾아보시죠. 자, which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줄에도 나오네요. 자,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여기도 있고요. 곳곳에 많이 숨어 있어요, which가. 네, 요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하나 못 찾았네요. 자, 총 7개의 문장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which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 그래도 앞선 문장에서 2가지의 which를 따로 볼 때도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2개를 합쳐놓으니까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오늘 오타가 조금 왜 이렇게 많이 나나 몰라요. 2029년도는 아직 오지 않았죠. 19학년도 6월 29번 문제인데요. 조금 선생님이 변형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변형이 안 돼 있더라도 이 which가 원체 많이 쓰이는 녀석이니까 한 번쯤 확인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which를 가지고요, 그냥 무작정 볼 게 아니라 과연 이 2개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인지 한번 구분해 볼까요? 제일 쉬운 구분법은 어떤 which는 뒤에 동사가 나오고 어떤 which는 뒤에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앞에 명사가 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구분하면 어렵고 이 which 다음에 어떤 동사가 나오냐 이걸로 우리가 한번 어떤 단어가 나오냐 이걸로 한번 구분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which는 어떤가요? is 우리 이 녀석 비동사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 동사가 나왔네. shine 방금 단어를 공부할 때 비추다라는 동사로 배웠거든요. 오케이, 이 녀석 동사구나. 자, 그리고 bring 동사구나. 가져다 주다 라는 역시나 앞서 배운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던 녀석이죠. 자, 그리고 요 녀석은 조금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typically는 선생님 뭐죠? 이 녀석을요, 뭔가 영어의 글에 부가적인 느낌을 주는 녀석이라 그래서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얘는 그냥 없는 거 취급해 주셔도 돼요. 그 대신 이 contain은 담고 있다, 포함하다라는 동사였죠. 그리고 요 위치는 sunlight, 햇빛이죠. 햇빛이라는 명사, has라는 동사가 나오니까 우리가 요 2가지의 그림 중에서도 좀 더 위에 그림이 많다. 이 글에서는 좀 더 위에 그림이 많고 아래 그림은 하나 나오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뭘로 보자? 하나의 한정으로 보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한정해 보도록 하죠. 우리 4등급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여기서 괄호 여는 거 알아요. 근데 괄호 어디서 닫아요? 여기 닫으라고 표시해 놨잖아요. 여기서 한번 닫아봅시다. 선생님 여기서 열리는 건요, 애매하면 문장 끝으로 가자고요. 여기서 열렸으니까 문장 끝으로 가보고, 여기서 열렸으니까 뭔가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 닫아보고, 여기서 열렸으니까 문장 끝에서 닫아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묶었으면 이 앞에 단어를 이 뒤에 친구가 부연 설명해 줄 거야, 한정해 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너무 bright, 선생님 어려워요. 너무한 뭔가 빛이다 라는 의미만 일단은 우리 잡고 갑시다. 요렇게 선생님이 설명하면 우리 수아쌤은 너무 이렇게 영어를 만만하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 영어를 만만하게 봤습니까?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앞으로 영어 실력이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른다면 일단은 너무한 뭔가 빛이구나 라는 거 느낌 정도만 파악하고 가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비추는 빛이구나. 빛은 빛인데 앞에는 뭔가 너무한 빛으로 한정을 해줬다면 이 뒤에는 빛나는 빛이구나. 어디에? 우리 눈에, 너의 눈에 빛나는 빛이구나 라는 걸로 한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지금 방에 조명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 한 조명은 선생님 눈을 바로 비추고 있어요. 얼마나 눈이 따가운지 몰라요. 그런 빛으로 한정해 준다라는 거죠. 자, 밑에 위치는 어떤가요? 몸을 한정해 주고 있네요. 세상에 얼마나 몸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몸 중에서도 가져다 주는 몸이에요. 근데 뭘 가져다 줘요?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는 몸이구나. 이 뒤는 조금 어렵네. 웰빙 요건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괜찮아요.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는 몸체구나 라고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한 스텝 한 스텝씩 갑시다. 두 걸음 세 걸음 너무 빨리 뛰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무릎 나갈 수도 있어. 자, 네 번째 위치네요. 네 번째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요?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에요? 담고 있는 빛이구나. 담고 있는 빛. 자, 그런데 오직 뭔가만을 담고 있는 빛이겠구나 라고 해서 역시나 이 빛도 한정 지어주고 있네요. 마지막은 빛이 아닌 무드가 앞에 있네요. 무드는 분위기라 그랬죠. 어떤 무드예요? 선생님 여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냐면요, 햇빛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요, 분위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어려운 것들도 있었지만 쉬운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부터 하고 갑시다. 햇빛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선생님 한 스텝 더 갔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좋아요. 한 스텝 더 가보죠. 자, 앞서 보면 빛은 빛인데 요 or이 보일 거예요. 우리 2, 3등급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구나. 근데 너무 밝은 빛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빛이냐면 다이렉틀리까지 더해서 직접적으로 너의 눈을 비추는 빛이구나.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눈에 비치는 빛 그리고 밝은 빛, 뭔가 너무 이렇게 강한 빛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조금 더 명확하게 촛불 하나 들고 방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밑에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까지 한번 2, 3등급 친구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웰빙이라고 하면 우리 웰빙 열풍, 웰빙 연품 많이 얘기하는데 건강이나 행복, 안녕과 같은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행복한 감정의 느낌을 가져다주는 몸체구나. 행복한 느낌을 가져다주는 몸체구나. 그런데 우리 2, 3등급 친구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좀 뭔가 이상한데? 몸체? 해석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때 1등급은 아직 요 영상에선 도전해보지 않지만 조금만 디테일하게 우리 1등급들의 눈을 보면 우리 1등급들의 눈은 이 위치 요 명사가 아니라 요 명사, 요 chemicals, 화학물질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한정하고 있네 라는 걸 우리 1등급 친구들은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을 가져다주는 화학물질이구나,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할 거예요. 1등급은 우리가 언젠가 조금 더 고난이도의 영상들을 통해서 도전해보기로 하고요. 자, 밑에 거 보면요, 빛은 빛인데 어떤 빛이냐? artificial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 인공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인공적인 빛이구나. 그런데 어떤 인공적인 빛이냐면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인공적인 빛이구나. 뭔가 이 빛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 빛이란 빛은 다 이런 걸 담고 있는 거구나. 인공적 빛이라는 것은. 요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덩어리, 요 더부터 오는 덩어리를 한번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햇볕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똑같은 효과래요. 즉, 햇볕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똑같은 효과를 가졌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2, 3등급
촛불 하나 들고 방을 누비는 느낌이 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위치라는 그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복습을 조금 해봤다면 이 위치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학교와 학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위치는요. 위치라는 단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어요. 이런 그림을 갖다가 우리는 위치의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설명을 들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야 여러분,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라고 할 때 수아쌤이 뭔가 말은 어렵지만 한정이라 그랬어. 이 뒤에 덩어리가 한정 지어주는 거라 그랬어. 라는 느낌 가져가자고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이 위치의 그림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아,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정이구나.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의 선생님들이 자, 여러분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할 때 말은 어려운데 결국은 뒤에 있는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해 주는 거구나 라는 그림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위치라는 녀석이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는지 그리고 이 위치를 써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이 영어의 글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희미한 촛불 하나를 들고 이 영어의 방을 누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G.O.D의 촛불 하나 가사에 보면 촛불 하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여러 개가 돼서 세상을 밝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아쌤과 함께 촛불 하나 모여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영어의 방이 완전 너무나도 밝아서 혹여라도 다 타버리면 어떨까 화재를 걱정해서 LED 전등까지 딱 달아보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 수아쌤과 함께 하시죠. Easy and everyday. Bye bye.